2023년부터 다주택자인 경우에 집을 그 전에 미리 팔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놀라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2023년부터 다주택자인 경우에 집을 그 전에 미리 팔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 들어볼 테니까 영상 오늘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다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짜 진행되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1일자 기사고요. 제목이 2023년까지 다주택 안 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그래서 여당에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집 한 채 말고 나머지 하나가 더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다주택자 규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집을 팔면은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2023년도 이후에 집을 팔았다 그러면은 그동안 아무리 오래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다주택자 보유 기간에 해당되는 그 기간만큼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없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 기간은 장특공 계산할 때 제외하겠다라는 거고요. 즉 1주택만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2023년도 이후 양도부부터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규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 양도하는 분은 기존의 다주택자인 상태가 중복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특공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많이들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을 공급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녹록치 않고, 그렇다면 이미 지어져 있는 구축을 시장에 매물로 좀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을 계속 압박하는 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 정책들을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어느 정도는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장특공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언제 적용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특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표 1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예요.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고요. 특별히 양도소득세 중과가 아니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표 2는 뭐냐면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비과세가 될 수가 있을 텐데, 2021년부터 이제 최종 1주택 개념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록 비과세가 아니더라도 추가 2년을 안 했을 경우에 그때도 80% 장특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을 여당에서는 타겟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표 1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표 1은 일단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만약에 3년 이상 보유도 안 했다, 그러면은 아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돼버려요. 2023년부터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되면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는지를 한번 발의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2023년도 이후에 다주택에서 1주택자로 된 경우에는 다시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3년을 더 있어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표 1에 해당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원래 1년마다 3%였어요. 그래서 10년을 가지고 있으면은 30%였는데 이게 이제 연 2%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최대
30% 장특공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이 아니라 15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미 2019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이 양도세를 줄여주는 거냐라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고 필요경비를 빼면 우리가 이제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데, 장특공은 이 양도 차익의 일정 부분만큼을 이렇게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특공이 만약에 30% 적용이 된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0이면은 30을 빼고 7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알아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왜 장특공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장특공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차감이 되는지 그걸 좀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표 2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현실적으로 대부분 다 비과세일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 최종 1주택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다주택 상태에서 다 팔고 주택이 하나 남으면은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정상 해당 집을 곧바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래도 최대 80%까지는 장특공이 된다는 것이고, 설령 만약에 비과세가 되면 9억까지 비과세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이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80% 장특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 2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데, 여당에서 발의한 내용대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23년도 이후에 최종 1주택이 되면 다시 그때부터 카운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 3년을 다시 또 있어야지 장특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 장특공을 받을 때 표 2를 적용되면은 매년 2%니까 6%밖에 못 받을 것이고, 만약에 1주택이니까 당연히 또 3년을 하면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그에 따라서 아마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표 1, 표 2로 해가지고 장특공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표 2, 즉 1세대 1주택 장특공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변동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비과세는 9억 이하까지 비과세인데, 이때 9억은 양도가입니다. 양도 차익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12억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9억 초과분.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10년 보유만 해도 최대 80% 장특공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 양도분부터는, 이때도 양도분부터죠. 취득일이 아니라 총 보유기간 중 2년 거주해야 80% 장특공이 가능하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21년도가 되니까 이게 다시 보유하고 거주를 구분해서 4+4 최대 10년 보유하면서 10년 거주해야 이제 80%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0년 양도분부터 2년 거주해야 80% 장특공이 된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은 전에는 10년 보유했으니까 2019년에 팔지 않고 2020년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셔서 2년 거주만 하고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지금 많이 땅을 주고 후회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023년이 되면 아마 또 바뀔 것 같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자, 현재 현행은 파란색이라고 하고요. A, B, C 이렇게 3주택이신 것 같아요. A, B, C가 있었는데 C주택을 이때 취득을 하고 나중에 A, B를 처분하면은 이때 이제 C주택 하나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C주택 처분을 할 때 당초 취득일부터 처분일까지 1번을 전체를 해가지고 장특공 적용을 받는데, 이제 빨간색 계정으로 내려오면은 A, B, C에서 A, B 두 개를 팔고 순수하게 남아있는 주택이 1주택일 때 이때부터 이렇게 기산을 한다는 겁니다. 2번으로. 마치 우리 2021년 1월부터 적용된 최종 1주택 비과세 판단하고 좀 비슷하죠.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표 1, 표 2에 대한 건데, 표 1은 일반주택, 즉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주택 장특공, 이것도 원래 10년만 있으면 30%였는데 15년 30%로 더 세부담이 늘어났고요. 오른쪽이 이제 표 2입니다.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2019년까지는 보유만 해도 80%였는데 2020년부터는 여기에 2년 거주가 붙었고요. 2021년 이후에는 보유 거주 기간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23년이 되면은 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확실한 거는 세부담은 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실 텐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확정이 좀 되고 나서 내용들을 좀 봐야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이슈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2021년부터 도입되는 최종 1주택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 굉장히 좀 유사한데 서로 다른 점은 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이게 좀 구분될 거냐. 그리고 1주택 비과세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 가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 됐을 때 비과세. 이 경우에도 혜택을 주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해서. 근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경우에도 1주택까지 봐서 장특공 다 인정을 해줄 거냐. 자, 그리고 그 외에 비과세 특례 같은 게 있죠. 등록임대주택을 활용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건 조문이 또 다르거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은 건지 아니면 또 이번에도 개정을 하면서 또 그때그때마다 할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명확하고 좀 투명한 내용이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언론 기사를 하나 또 보니까 1주택자 양도세 계산법이 무려 경우의 수만 189개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숫자가 나오는지 기사를 좀 한참 찾아봤더니 장기보유 특별공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해져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해요. 지금 오늘 내용에서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이제 12억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 최종 1주택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2023년 이후부터는 최종 1주택을 지금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시행하고 나서 신규로 이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을 또 이렇게 차등해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왜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화폐가치 상승분에 대한 거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10억짜리 집을 팔면서 내 돈은 조금 더 보태서 12억, 13억짜리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을 때 10억 집을 팔았을 때 적어도 10억하고는 좀 비슷한 금액을 내가 손에 쥘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거래 비용,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9억이나 8억으로 나온다면 내가 가고 싶은 12억, 13억 집으로 못 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헌법에서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 입안자 분들께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면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후속 내용에 대한 내용도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